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마련한 사회적 안전망, 그 중에서도 노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 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소득 기준이 아주 살짝 넘어서 탈락했어 라며 포기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은 기초연금의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으로 낮아지는 해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작년 대비 무려 8.3%나 인상되면서 과거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나이 기준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복잡하게 느껴졌던 소득 인정의 계산법까지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론이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자,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래서 2026년에는 누가 얼마나 더 받느냐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2025년과 비교해보면 단독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30만 4천 원이나 기준이 상향된 것입니다. 즉, 내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이 기준선 아래에만 있다면 국가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죠. 특히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이번 개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이시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생일 지나고 신청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지난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2026년에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지급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작년보다 약 7,000원 넘게 오른 금액이죠.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20%를 적용하여 두 분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몇만 원 오르는 게 무슨 큰 대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의 청계천이나 남산타워 야경을 보며 한국인들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꿈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노년의 삶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지입니다. 특히나 이번 2026년 개편은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할 정도로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해 오신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연계감액 제도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기초연금이 삭감된 어르신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삭감된 금액만 6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이 구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손해 아니냐라는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으니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소득 인정의 계산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파트에서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서 살짝 언급했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내가 젊을 때 아껴가며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며 울분을 토하십니다. 실제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 5명 중 2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채로 받고 있습니다. 삭감된 인원만 무려 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금액은 631억 원에 달하죠.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즉 월 약 52만 4,550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삭감이라니
이건 노력에 대한 벌칙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은 31.7%나 감액을 당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준비한 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에이, 깎일 거면 아예 신청 안 해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전체적인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이 복잡한 소득 인정에 1분 만에 이해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이 금액은 단순히 내가 버는 월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첫째, 소득 평가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이자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아주 큰 혜택을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급에서 일단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더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한 달에 216만 원을 벌고 계신다면 116만 원을 뺀 100만 원에서 또 30%를 제외한 70만 원만 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일하면 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옛말인 셈이죠. 둘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게 참 까다롭죠. 내가 사는 집, 땅, 예금,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국가가 기본재산 공제라는 이름으로 순통을 틔워줍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그냥 빼주는 건데요.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내 집값에서 먼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예금만 있다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대략 6억에서 7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집 한 채 있는데 설마 되겠어? 라며 미리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분위기 환기, 한국의 시스템에 감동한 외국인 사례. 이렇게 꼼꼼하게 설계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보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갑니다. 호주에서 온 여행객 조단은 한국의 평범한 PC방에 갔다가 천장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쾌적한 에어컨 시스템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집보다 깨끗한 PC방은 한국이 처음이다라며 한국의 인프라 수준에 넋을 잃었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한 외국인 커플에게 한국의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다가와 무료 1일 카드를 건네며 위기를 해결해준 일화는 유명합니다. 외국인들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영어까지 잘하며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증거라며 감동합니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인프라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연금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론, 3주의해야 할 탈락 함정.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차 한번 잘못 바꿨다가 연금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제한은 없어졌지만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만약 내 차 가격이 4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는다면 그 차 가격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즉 4천만 원짜리 차를 가진 순간 내 월 소득이 4천만 원인 것으로 계산되어 무조건 탈락하게 되는 거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차를 산 지 10년이 넘었거나 생업용 혹은 장애인 소유 차량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골프나 콘도 회원권 같은 고급 회원권도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기초연금의 상세 계산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내 집에서 1분 만에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 활용법과 아깝게 탈락했을 때 자녀들이 챙겨줄 수 있는 13만 원 생활비 방어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계산법을 머리 싸매고 직접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답게 클릭 몇 번으로 내 예상 수령액을 알려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 4집에서 1분 컷, 모의계산기 활용법. 여러분, 지금 바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보세요.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연금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월급, 국민연금 수령액, 살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 그리고 예금 잔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2026년 기준에 맞춰 여러분이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1분 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자가 진단일 뿐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에 국가가 공적 자료를 통해 정밀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도 이번에는 적정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분위기 환기, 한국의 시스템에 경악한 외국인 이야기. 이렇게 집에서 손가락 하나로 내 복지 혜택을 확인하는 시스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입니다. 미국에서 온 조니의 아빠는 한국 지하철역에 비치된 비상용품들이 단 하나도 도난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여기서 느껴진다며 경악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온 여행객 잭은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가 고장. 나 당황했을 때 한국의 어르신 자원봉사자가 유창한 영어로 다가와 무료 1일 교통카드를 건네주는 모습에 한국은 원더우먼의 나라라며 감동의 눈물을 글썽했죠.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행정 시스템이 있기에 여러분의 기초연금 또한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 1961년생 주목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자, 계산을 마쳤다면 이제 언제 신청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이 날짜를 달력에 크게 써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신이 2월이라면 1월 1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한 거죠.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까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지난달 것도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늦게 신청해서 날아간 지난달의 연금은 국가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주민센터에 가기 힘드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해서 서류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서비스죠. 본론 6. 아깝게 탈락했다면? 직장인 자녀와 함께하는 13만 원 방어 전략.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득 기준을 아주 살짝 넘겨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매달 34만 원이 넘는 돈을 못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시죠? 이럴 때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꼭 알려주어야 할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생활비 방어 전략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실패했더라도 자녀가 민간 플랫폼인 위기부를 통해 부모님, 고향이나 거주지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옵니다. 첫째, 자녀는 기부한 10만 원을 연말정산 때 100% 전에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는 내는 세금을 미리 저축했다가 다시 받는 셈이라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둘째, 기부금액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나옵니다. 한우, 홍삼, 쌀 같은 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선택해서 부모님 댁으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세금을 돌려받고 부모님은 3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받으니 가계 전체로 보면 약 13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되는 거죠. 기초연금 탈락의 아쉬움을 자녀의 효도로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기부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으로 1분이면 기부가 가능하니 자녀분들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클로징 다음 파트 예고.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이제 신청할 준비가 다 되셨나요? 하지만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신청할 때 깜빡하고 빠뜨리면 큰일 나는 필수 서류 목록과 자녀가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더라. 같은 잘못된 소문들에 대한 팩트체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실전, 가이드와 수많은 어르신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 모아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단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